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서양의 성장 소설들을 제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헤르만 헤세, 타머스 만, 그리고 서머셋 몬, 이런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했죠. 얼마나 몰입을 했냐 하면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소설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호출을 하셔서 아드님이 학교에 안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그렇게 여쭈셨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마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저를 믿고 그냥 놔두셨어요. 제가 어두움의 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좋은 고전들을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고등학교 때 제가 접했던 성장 소설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저의 미래의 상이 구도자였어요. 당시에는 철학이 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어렴풋이 그런 제가 대학에 진학해서 구도의 길을 가야 할 때 선택해야 될 학과는 철학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그런 구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철학과를 놓고 하게 됐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철학을 배우고 짓는 과정을 저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헤르만 헤세, 타머스 만, 서머셋 몬 등의 성장 소설이었습니다. 철학과의 만남도 책을 통해서였죠.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의 시작 등 몸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달라져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만, 저의 경우에 변화는 꼭 몸에 국한된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읽은 책들이 뒤흔들어 놓은 변화의 계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고 생생했습니다. 책은 저에게 별천지로 들어가는 차원 이동문, 즉 스타게이트 같은 거였고, 책 속에서 위대한 작가와 사상가들의 영혼을 직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 놓인 시간과 공간의 엄청난 간극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들이 펼쳐 보이는 이야기와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제가 발딛고선 시간과 공간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실제 시공간이 얼마나 광활하게 뻗어 있고 그 의미의 심층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더군요. 저는 책을 통한 저자와의 만남을 제가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과의 만남 이상으로 높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만남을 저는 2인칭적 만남이라 부르겠습니다. 2인칭인 너 혹은 당신은 3인칭인 그 혹은 그녀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리고 1인칭인 나 혹은 우리처럼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제가 책을 읽을 때나 그 내용을 생각할 때면 바로 저를 엄습해서 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은 저로 하여금 삶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잠을 자면서도 저런 화두를 붙잡고 있다 보니 온갖 꿈을 꾸게 되더군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그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문을 들여다보았고, 저를 대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실제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어느 겨울방학을 바보처럼 잠만 자면서 꿈만 꾸다가 다 지나보내기도 했었죠.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에서 야기된 저의 실험과 방황은 신열이나 신내림 같은 것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곤충의 탈바꿈에 가까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날갯짓으로 하늘을 나르곤 했습니다. 고공비행은 아니었지만 제가 살던 동네를 내려다볼 정도 높이의 비행은 큰 어려움이 없이 언제라도 가능했습니다. 깨어있을 때에도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넋이 나간 듯한 봉상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저의 생각과 체험을 말이나 글, 즉 편지로 털어놓기도 했지만 친구와의 대화보다는 책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책이 열어 밝혀주는 미지의 길로 곧장 들어섰고 그 길을 가는 걸 제 인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먼 길은 철학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했습니다.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규칙들을 알려준 데카르트도 유익했지만 헤세의 소설 속 주인공인 시다르타가 제가 닮고 싶은 구도자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철학의 길로 나설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석에 이끌리듯이 철학에 이끌렸습니다. 다른 여러 길을 저울질해서 그중 가장 매력이 있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철학의 길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고3이 되어서야 그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떠있던 제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했고요. 다행히 뜻한 바대로 대학교의 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마주한 학문의 세계는 눈부시게 광활했습니다. 인문학 중에는 철학과 문학, 사회과학 중에는 사회학과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주마간산식으로나마 관심이 가는 학문들을 섭렵해 나갔습니다. 배움의 기쁨은 컸지만 그걸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를 채워가는 배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던 구도자의 길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었고요. 제가 들어선 길에 구도자는 보이지 않았고 학자들만이 눈에 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질풍노도와 같았던 고등학생 시절에 비해서 대학 4년은 학문의 기초를 닦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책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책은 대학보다 위대했고 책의 저자들은 학자들보다 격조가 높았습니다.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부터는 한 사람의 저자와 그가 쓴 한 권의 책에 연구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저자는 위트겐슈타인이었고 그가 쓴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제 인생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삶이 제가 찾던 구도자의 모습과 닮아서였고 철학적 탐구는 그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구 주제를 확정해 놓고 2년간 석사 논문을 준비해서 그 과정에서 철학에 대한 학술적인 글을 짓는다는 것의 즐거움과 보람을 흠뻑 느끼게 되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마치고 그를 통해서 알고 평소에 흠모해오던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자의 길에 막 들어선 터였지만 구도자의 길에 대한 갈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길이 서로 포개질 수는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양자택일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절에서 생활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천안의 성불사에 있어 보았지만 군 입대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경과한 다음에 저는 수행을 익히러 찾아간 미얀마에서 세우민 수행센터의 떼자니아 사야도에게 학자의 길과 구도자의 길에 대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법정 스님과는 다른 답변을 주시더군요. 수행자의 자세는 학자가 추구하는 학문의 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학문을 수행처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학문도 더 깊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격려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감이 떠올랐고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철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글을 짓고 가르칠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가르치려면 가르칠 내용을 먼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기화는 짓기와도 일맥상통하고요. 짓기는 자기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박사 논문을 쓰러 유학한 미국의 대학에서는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들에게 학부 과목들의 강의를 맡겼는데 저도 제가 개설한 철학 강의를 통해서 서투르게나마 미국의 대학생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제가 속해 있는 대학과 인근의 칼리지 말고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도소 내 대학 프로그램에서 철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의 수강생들은 철학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저울질하고 저마다 자신의 삶에 새겨보려 했습니다. 자신이 뜻한 길을 간다는 건 있던 길을 잇고 없던 길을 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철학의 뜻을 세우고 그걸 공부하고 그로부터 성과를 내고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바를 학생들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저마다의 인생에서 세우는 뜻이 꼭 철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의미 있는 것에 뜻을 세우고 이를 향해 매진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대한 목표 없이 당면하는 삶을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인류에 공헌하는 바는 아마 미미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의 강좌에서 제가 평생에 걸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성과인 7권의 책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권에는 제가 철학에서 배운 바와 이를 토대로 제가 지어본 생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철학 배우기와 짓기는 철학의 뜻을 세운 사람뿐 아니라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철학 강좌에서 보고 느낀 바를 각자의 노트나 일기에 써보는 순간 여러분은 철학 배우기와 짓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한 철학자인 위트겐슈타인도 철학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평생에 거쳐 일기 형태로 기록했고요. 그의 저서들은 이로부터 편집된 것들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은 번뜩이는 비전과 수행자의 맑은 해안을 지닌 독창적인 철학자였지만 그가 남긴 책 원고에는 이 둘이 상호 보완적으로 온전히 부각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유에 혹독하리만치 높은 수준으로 부과했던 엄밀성과 완벽주의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원고가 미완성에 그치다 보니 원숙한 사유가 교향곡 스케일로 완개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부족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위트겐슈타인에게서 느꼈던 아쉬움과 빈곤을 저는 하이데거로부터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 전체를 깊이 있게 소화해서 이로부터 본래적이고도 웅혼한 사유를 한껏 꽃피워냈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위트겐슈타인의 구도자적인 태도를 존경했지만 하이데거가 펼쳐보인 철학에
더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를 통해 트인 안목으로 저는 제가 속한 동아시아의 심오한 서유를 들여다보았고 우리 시대의 한국 철학자와 예술가들하고 교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철학 광자에서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소개한 철학의 여정의 매 단계를 제가 그때마다 지어본 책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 배우기와 짓기를 주제로 위트겐슈타인이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데리다와 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각각 대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데리다는 후설의 대표작인 논리 연구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인 성취로 평가할 만한 데리다와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책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지만